안녕하세요.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안석환 선생님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다. 지금 선생님 눈이 거의 풀렸지. 사회 선생님도 아마 만만치 않은 것 같아. 선생님이 이제 사회 선생님하고 너희들 약속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선생님들 고생하는 거 생각해달라는 얘기는 안 할게. 그런 거 얘기는 안 하는데 니들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니들 뭐 과학 잘한다고 잘 되나요? 이거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봐. 과학을 열심히 할 정도의 학생이면 국영수 오중 열심히 하겠냐? 그지? 사회를 열심히 할 정도 학생이면 또 국영수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자, 마지막이야. 나 이거 찍고 갈 거야.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이 옷도 이제 마지막이고. 가자. 하나 남았죠? 마지막이다? 3초 앞이다. 삼투압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일단 삼투현상이라는 거 들어봅시다. 삼투현상이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삼투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확산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확산이라는 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그 방구를 꼈어. 교실에서 방구를 푹 하고 심하게 꼈다. 쌤이 또 이제 냄새나는 삶은 달걀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독하겠냐. 근데 이 냄새가 선생님이 방구를 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냄새는 다 누가 먹어? 내가 먹지? 나만 죽니?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사회선생님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이좋게 나눠 먹기 위해서 이 방구 냄새가 어디로 가? 사회선생님 코로 이렇게 살며시 들어가지. 그치? 이게 왜 그런 걸까? 여기 있는 고농도의 방구 분자들이, 그치? 많은 양의 방구 분자들이, 방구 분자의 양이 적은 저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양에서 적은 양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야. 알겠니? 이런 당연한 현상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방이 있어. 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방구를 낀 거지, 그치? 그럼 고농도의 방구 분자가 여긴 별로 없겠죠? 요쪽으로 자동빵 쭉 그러고 이동하는 이런 현상. 그치? 언제까지? 농도가 비슷해질 때까지. 요게 확산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선생님이 있잖아. 사회선생님이. 선생님 방구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방구 냄새가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막을 쳐놨대. 오케이? 그러면 방구 분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들이 이렇게 거꾸로 이동한다. 왠지 알아? 이건 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작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방구 분자, 용질이라고 하자. 용질의 농도가 너무 높지. 여기는 용질의 농도가 너무 작지. 그러니까 어떻게? 농도가 작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 나머지 것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쉽게 물을 예를 들어볼게. 이게 소금이야. 소금. 여기 소금이 별로 없고 여기 소금이 많아. 그런데 소금이 이동하면 원래 맞아. 이해가 돼. 이게 확산이야. 근데 소금이 이동할 수 없는 이상한 막이 들어있단 말이야. 요게 세포막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들을 이루고 있는 막들은 죄다 이렇게 용질을 마음대로 통과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 이건 정말 어려운 거야, 얘들아. 그냥 듣고 잊어먹어도 돼. 그러면 여기에서 소금이 이동할 수 없으니까 이쪽의 농도와 이쪽의 농도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뭐가 움직여? 물이 움직이지.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 여기는 물이 적고 용질이 많은 거지, 소금이. 그치? 여기는 물이 많고 소금이 적은 거지. 원래는 물의 농도를 따지면 안 되는 건데 물의 양이 많으니까 물의 농도가 높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 여기는 물의 농도가 작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물의 농도가 높은 데서 작은 곳으로 자동빵이 일어나겠지, 이동이. 그쵸? 오케이. 그러면 우리 삼투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으로 물의 확산이다. 요렇게 표현을 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여. 1학년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정확한 건 아니다 얘들아. 니네들 공부하는데 그냥 이용하라고 하는 것 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삼투현상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 삼투압이라는 게 뭔지 좀 보자. 삼투압. 삼투압이라는 건 뭐냐? 좀 전에 봤다시피 어떠한 물이 움직이려고 한다면 물이 움직이려는 압력이 존재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 U자관을 이렇게 준비를 할게. U자관. U자관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요 가운데를 또 우리 세포막 같은 거 요런 건 이제 반토막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반토각성막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는 0.5%짜리 소금물 NaCl 수용해.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증류수를 넣어놨어. 증류수. 그럼 순수하게 물만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렇게 수위가 같았을 때 맨 처음에 반토막이니까 소금이 이동할 수는 없잖아.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일어나겠지? 물이 이동하는 건 가능해. 하지만 소금이 이동하는 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건 돼. 그러면 물이 이동하려는 압력이 존재하겠지? 언제까지 이동할까? 농도 차이 때문에 이동하는 거라며. 그러면 이쪽의 농도와 이쪽의 농도가 어떨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 여기 용질이 없죠? 그럼 여기 있는 물이 다 일로 가도 여기랑 여기랑 농도가 같아질 수가 없지. 세상에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증류수를 여기다 다 쳐넣어봐라. 여기랑 여기랑 농도가 같아지나? 절대 안 되죠?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올라가다가 보면 수면의 차이가 생기겠지? 그럼 이 수면의 차이만큼 물이 누르는 힘이 존재를 하겠죠? 오케이. 그러면 요 힘과 이 누르는 힘과 얘가 들어가려고 하는 요 힘의 크기가 같아질 때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그래? 얘가 누르면 여기 반대쪽으로 밀 거 아니야? 못 들어오도록. 그러면 들어가려는 힘과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힘이 평형을 이룬다 그러면 물질의 이동이 안 일어나겠죠? 물의 이동. 사실은 물이 이동을 해. 근데 일로 가는 거랑 일로 오는 거랑 같은 거야, 양이. 이런 거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 설명은 삼투압이 뭔지 궁금한 학생들만 보시고요. 아닌 학생들은 그냥 쑥 넘어가도 돼. 몰라도 되는 거니까 사실. 알겠죠? 하도들 궁금해서. 삼투압이 뭐예요? 그럼 삼투압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하면 되냐면 그냥 농도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우리 몸의 농도. 알겠죠? 체액의 농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혈액의 농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액체 성분의 농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러한 삼투압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우리 몸에 체액의 농도가, 즉 농도가 높을 때하고 낮을 때가 존재하겠지. 농도가 낮을 때. 그럼 농도가 높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봐봐. 우리 몸의 농도를 어떻게 해야 돼? 낮추도록 노력해야지. 그러면 몸의 농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의 양을 늘리거나 혹은 용질의 양을 줄여야지. 그럼 우리 몸에 있는 무기염류의 제흡수를 어떻게 하면 돼? 무기염류의 흡수를 억제하면 되겠죠? 이렇게. 됐니? 자, 그럼 물의 양을 늘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물의 재흡수를 증가시키면 되지. 요거 될까? 그러면 농도가 낮을 때는 반대겠죠? 됐니? 오케이. 그럼 몸의 농도가 높을 때, 즉 내가 밥을 먹었는데 잘못해서 소금을 왕창 먹은 거야. 몸이 짜졌어. 몸이 소금에 절여진 거지. 그럼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 보자. 자, 이렇게 돼가지고 또 뭐가 있어? 우리 몸에 간내. 당근 나와야 돼. 왜? 항상성 유지니까. 그러면 간내에서 뭐를 조절해? 삼투압도 조절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혈액이 흐르고 있을 때 간내에서 뭘 느끼게 돼? 혈압을 느끼게 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몸의 농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걸 깨닫게 되죠. 그럼 혈압이 낮아. 왜 낮아? 몸이 짜잖아. 그럼 물의 양이 적다는 얘기죠. 우리 몸에 물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오케이. 자, 뇌하수체 후엽을 갈고요. 자, 뇌하수체 후엽에서 누구 나오더라? A, D, H. 요 새끼 이름 마소프레시. 우리 라틴어야. 라틴어로 마소 그러면 베이소라는 얘기예요. 이게 피란 얘기야. 피. 그리고 프레신 그러면 프레신 압력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피압 뭔 소리야? 혈압이지. 그럼 혈압 조절하는 호르몬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바소프레신 또 똑같은 이름이 있죠. 항이뇨 호르몬. 아이씨 뭐야? 이뇨작용이라는 게 뭔지 알아? 요거 오줌 싸게 하는 작용이야. 근데 항 그랬으니까 오줌 싸는 걸 뭐 하겠다? 막겠다. 그럼 오줌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거지? 오줌의 주성분 뭐니? 물, 그치? 오줌의 주성분은 물이야. 95%.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중에 한 3-4% 정도가 우리 요소고요. 암모니아를 간에서 이제 해독을 해서 요소를 만들지 무독한 건 아니고 독성을 낮춰주도록, 그치? 그래서 95%가 물이야. 그럼 오줌의 양에 관련된 건 뭐니? 물. 그럼 물을 어떻게 하면 돼? 재흡수. 되니? 그래. 자, 그래서 얘가 어디에 가서 작용을 하게 되냐면 우리 몸에 오줌 만드는 기관이 어디야? 신장. 코파. 자, 신장에 가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켜요.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켜. 자, 그러면 물의 재흡수가 일어나게 되면 어디로 일어나니? 혈액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놈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잘 들어. 어떻게 되느냐? 혈액의 양이 증가하겠죠? 그지? 그럼 혈액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니? 혈압이 증가하겠지? 요거 될까? 오케이. 다시.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효과도 있겠니? 우리 몸의 농도가 감소하겠죠. 내 말에 갈까? 오케이. 이거는 혈액의 입장에서 본 거야. 혈액의 입장에서. 근데 물을 빼앗긴 오줌은 신장에서 만들어진 오줌은 어떻게 될까? 물이 재흡수됐으니까 오줌의 양이 어떻게 됐겠어? 오줌의 양이 감소했겠지? 그럼 오줌의 양이 감소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었어? 물. 그럼 물이 줄어들었으니까 오줌은 진해져, 묽어져? 오줌 진해진다. 그쵸? 오줌 진해져. 이거 될까? 오케이.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ADH에 의해서 일어나는 삼투압 조절을 알아본 거라고. 알겠어? 그러면 ADH는 언제 작용하는 애야? 우리 몸의 농도가 너무 높을 때, 언제? 물이 필요할 때.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는 현상들 보시면 되고요. 자, 농도가 낮아졌을 때를 한번 보자. 농도가 낮아졌을 때. 자, 이때는 물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물을 과다하게 먹었을 때, 마셨을 때. 물은 먹으면 안 되잖아, 그치? 마셔야지. drink. 그치? 물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농도가 어때? 낮죠? 그럼 농도가 너무 낮으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져? 그렇지. 봐봐. 이렇게 돼가지고 또 간내가 있죠? 자, 간내에서 우리 몸의 혈액을 감지해. 그래서 농도가 너무 낮아? 그러면 누구한테? 우리 몸의 부신, 피질. 자, 부신 피질한테 연락을 해요. 뭘로? ACTH. 중간과정 빠졌지 뭐. 뇌하수체 전엽을 거쳐와야죠. 요렇게. 그치? 왜? 얘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시키는 애잖아. 그렇지. 그럼 부신 피질에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에 의해 뭐가? 알도스테론. 자,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놈이 또 어떤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더라?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그렇지. 그래서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라고 하는 놈은 당연히 무기질에 관련된 역할을 할 거 아니야. 이 무기질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자, 그래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어떻게 해? 촉진시켜. 어디에서? 신장에서. 그래서 부신피질이라고 하는 놈은 알도스테론을 분비시켜서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줘? 신장에서. 알겠니? 그러면 신장에서 오줌으로 빠져나가던 나트륨을 재흡수시켰으니까 혈액은 어떻게 되겠니? 혈액. 이거는 진해진다. 왜? 용질이 들어왔잖아. 그럼 농도가 증가하겠지? 농도가 증가해. 그러면 삼투압이 원상태로 또 돌아오겠죠. 그치? 농도가 너무 낮았잖아? 농도가 증가했으니까 삼투압도 증가를 하겠지. 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오줌의 입장에서 한번 봐봐. 오줌. 자, 오줌은 어떻게 됐니? 나트륨을 빼앗겼죠? 그러니까 싱거워지겠죠. 그래서 오줌의 농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될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선생님하고 삼투압 조절까지 알아봤어요. 삼투압 부분은 시험 문제에 자주는 안 나와. 많이는 안 나오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체온 조절, 그리고 또 뭐? 혈당량 조절. 이거 혈당량 조절은 절대로 잊고 가면 안 돼.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모르면 너네 여기 호르몬 파트 진짜 힘들어진다. 알았죠? 혈당량 조절, 그리고 우리 항상성 유지. 정말 중요한 파트니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들고 와. 다 들고 와. 똑같은 거 10번 물어봐도 화 안 낸댔지 선생님이? 그래. 모르면 알 때까지. 오케이? 자,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강의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안석환.